안녕하세요. 저희는 12조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토의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랑 두 번째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를 위한 프로젝트와 마지막으로 쓰레기선과 플라스틱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제품과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폐수 및 화학물질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해안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유출인데요. 선박사고나 석유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이 해양 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 폐수입니다. 농약과 비료가 강으로 흘러들어 바다에 영양분 과다 현상을 일으켜 적조 현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불가능한 무분별한 어업 활동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 해양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같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강화, 산업폐수 처리 강화, 해양기름 유출 방지, 친환경 농업 장려, 해양보호구역 설정, 대중인식 제고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및 회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미 바다에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플라스틱 사용 감소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배달 음식을 줄이거나 아니면 직접 냄비와 같은 용기를 가져가서 직접 포장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현재 해양오염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나 캠페인 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시스템 강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재활용을 하는 방식이나 시설 등이 많이 보편화되고 발달했지만 이 외에도 조기교육이나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양 쓰레기 수거 장비 도입이 있습니다. 너무 수심이 깊은 곳에까지 흘러가거나 아니면 깊은 곳까지 흘러간 쓰레기, 사람들이 수거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드론이나 수거 장비를 도입하여서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 폐기물 차단 설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하천과 강 하부의 오염물질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해양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차단금을 설치가 있습니다. 이 주요 강이나 하천 입구에 고강도 차단금을 설치하여서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물의 크기를 달리하여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폐기물 수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류한 후에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불가 자원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차단 그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단 물질의 양과 종류를 모니터링해 적절한 유지와 관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물 다양성이 보존됩니다. 오염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의 보존과 해양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서식지가 안정되면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해져 어업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어민과 관련된 사업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완화입니다. 오염이 줄어들면서 산호초와 해조류가 잘 자라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므로 온실가스 방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입니다. 해양오염이 줄어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지역이 늘어나고 해양 생태계 보건이 이루어져 생태 건강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환경 보호 활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해양오염 제거 프로젝트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환경 보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한 편 짧게 시청하고 마저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쓰레기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분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 누가 치워가? 와. 당시 찰스 무어 선장이 쓰레기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네,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들 이 쓰레기섬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은 봐보셨을 텐데요. 이 쓰레기섬은 해류의 특성상 바다는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구역도 생기면서 이런 쓰레기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쓰레기섬에 모이는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로폼 부표가 있습니다. 이 스티로폼 부표는 공식적으로 1966년에 처음 생산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멀쩡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은 오랜 기간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부표 또한 60년 동안 부패 없이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상자 또한 공식적으로 1977년에 첫 생산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부패 없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빨대는 분해되는데 400년이 걸리고 기저귀 또한 다량의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되는데 450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스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늘 어딘가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실제로 실천한 점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성함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최유진, 홍리아입니다. 홍지원입니다. 느낀 점은 그냥 화면으로만 보라고?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교수님 한 번씩 저희가 느낀 점 각자 말해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저는 우선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꼈고 자료 준비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해양 오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발표해준 조원님들이었습니다.